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6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입법 논의에 나서기로 했는데 여야 협상 어떻게 될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일단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찬성에 198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2표만 모자른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 찾아가가지고 뭐 탈당도 해라, 그리고 뭐 다른 의원도 찾아가서 막 이제 네. 압박하고 뭐 이런 게 뭐 이게 이제 내란 특검이 뭐 통과돼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당론으로 부결을 했는데 만약에 네. 이게 가결이 될 경우에는 뭐냐, 지도부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마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걸 거예요. 네. 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정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 체제 무너지고 본인도 사실상 그것 때문에 여파로 사퇴하고 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협상을 안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치적으로도.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독소 조항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상당수 해소를 했잖아요.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의 비토권도 없애고 그리고 제3자 추천 방식 뭐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더라도, 협상이 안 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협상을 그냥 여야 합의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야당은 협상이 안 되면 그냥 의결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합의가 안 되는데요. 독소 조항을 뺀 게 아니고 또 넣은 것도 있어요. 네.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외환죄인데요. 네. 외환 유치, 여적, 뭐 일반 이적까지 모든 외환죄는 제일 중요한 게 통모입니다. 통모. 북한하고 이게 그 모의를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드론이든 NL이든 북한하고 이게 통모한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외환 유치라는 거는 아예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그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 대상이나 범위가 너무 넓어요. 아, 네. 법 쪽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법대로 하면요, 최소 4,000명 이상이 조사받아야 된다. 4,000명 이하이 놉니다. 뭐냐면 이제 그 국무위원들 또는 이게 추경호부터 국회의원들, 네. 그다음에 군인들, 그다음에 경찰들 얼마나 이게 수사 범위가 광범위한지 따라서 이게 그 이러다면 이게 완전히 현대판 사화가 난다, 이런 게 비판도 많아요. 따라서 뭐 저는 합의는 힘들다. 다만 이게 그 이탈표, 뭐 저는 배신표라 보는데 2명이 더 넣을지 안 넣을지 그건 지켜봐야 되죠. 네. 수사기관 인력도 좀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사 범위가 특검이라는 게 명확하고 이게 딱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내란이라는 게 지금도 뭐 국민의힘 의원 보고도 내란 방조, 아무데나 이게 내란 수계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에서만 내란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내란 떠들고 다니니 거기 다 수사하면요, 수사 대상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다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특검법에 하면 이게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반론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지 이게 여야 합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 이제 소속돼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협상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진짜 궁금해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외환유치죄가 만약에 이게 무리한 거라고 하면은 저는 이건 수사는 당연히 해봐야 되는데 통모라는 게 빠져요. 그러니까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나쁠 게 없잖아요. 수사해가지고 통모 안 했으니까 외환유치죄는 적용 안 된다라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를 받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외환유치죄가 들어갔으니까 못하겠다. 그 내란죄는 지금 드러난 것들 그러면 수사를 해야지. 그러면 뭐 어디까지 그러면 어떻게 법으로 좁혀놔야지 그러면 받을 건가요? 그러니까 내란죄에 관련된 사람들 수사를 하고, 그래서 예전에 뭐 있지만 국정농단 수사도 특검도 다양한 사람들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당시에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미르재단 만드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기소 안 당했어요. 조사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검찰이나 특검이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뭘 하겠다라는 건지. 그리고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이 수사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뭐 공수처가 없네, 네네네. 검찰이 수사권이 없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소하는 게 특검이에요. 특검에 가면은 모든 게 다 기소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를 할지 참 의문입니다. 네. 그러면 협의가 좀 잘 안 될 경우에 김준일 평론가님,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처음에 이제 1차 투표에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당론으로 뭐 거부를 할지 제가 아니면은 그냥 자유 투표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1차 투표에서 만약에 200표가 넘어버린다.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197표, 1차에서 197표 나왔거든요. 내란 특검이 찬성이. 근데 이번에 1차에서 200표가 넘어버리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예, 예.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지. 아마 이제 그 1차에서 200표 넘을 일은 없죠. 그거는 이제 뭐 그럴 일은 없을 거고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1차는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거 거부권은 무조건 할 겁니다. 네. 무조건 할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재의결했을 때 이제 지금 198표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재밌는 게요. 김건희에서 특검법은 196표입니다. 근데 이거는 198표예요. 그 두 명은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친한동훈계 전 의원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계에서는 내란은 우리가 자유롭고 오히려 나는 기업 막으러 왔다. 내란 특검하면 친윤 의원들만 다 죽일 수 있고 나는 자유롭다. 이러니까 이게 찬성표를 던지고요. 근데 김건희 특검법은요. 오히려 이게 명태균 특검법이죠. 거의. 그러면 이게 그 한동훈 대표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한계 의원들 보면 김건희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그다음에 내란 특검은 통과시켜야 된다. 그게 두 명이 저는 친한계 의원을 봐요. 나머지 차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 둘 다 통과되면요. 보수는 괴멸될 거예요. 특히 김건희 특검은 홍준표, 네. 오세훈, 이준석 이런 게 대권 주자를 죽인 특검이에요. 명태균 통해서 명태균 게이트로. 그다음에 내란 특검은 아예 뭐 그런 말할 것도 국무위원부터 의원들까지 따라서 이게 두 특검 다 무조건 이게 결사적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뭐 제가 보기에 이미 이탈표는 나올 만큼 다 나왔다. 네. 추가 이탈표는 없을 거로 봐요. 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현장에서 취재도 많이 하시니까 언제 집행할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다음 주 중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중. 예, 주말이나 이럴 때는 아니고 주 중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제 뭐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설 연휴 전까지로 지금 영장이 나왔다라는 거 대략 이제 발부 시점으로 한 3주 정도 지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언론이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예, 여러 언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서 그건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가 넘어서 다다음 주 또 지나가고 뭐 이렇게 설 연휴 직전에 하기에는 오히려 좀 부담될 것 같고요. 지금 여론도 그렇고 다음 주 지금 경찰에서 여러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하고 공수처에서 예를 들면은 경호처 일반 직원 26명 그때 1차 집행에서 막았던 사람들 신원도 확인해 달라라고 네. 이거는 압박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문도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네. 수도권에 있는 뭐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 지금 안보수사대 다 지금 스탠바이 대기해 달라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다음 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떠세요? 뭐 저는 이제 그 타협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봐요. 네. 타협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실익이 없어요. 체포영장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네. 48시간 동안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48시간 지나서 풀어주거나 아니면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만에 하나 체포가 성공해도 대통령이 묵비권 할 거잖아요. 윤 진술할 대통령 일 측에서 없어요. 그런 입장을 그러면 밝혔어요. 이게 공천은 네.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진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수사에 성과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바로 그러면 쓸데없는 유혈 사태나 불행 있을 수 있으니 그냥 바로 그냥 구속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 어차피 재판은 중앙에서 하니까 이런 입장이에요. 아니면 바로 기소를 하든지. 그러니까 제 말은 아무 실력이 없는 체포를 위한 체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국가적인 대불행만 있고요. 좀 따라서 극적으로 타협할 수가 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굳이 체포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나 묵비권 아니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나 어차피 조사대가 가려진 건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마지막까지 그 타협이 필요하고 타협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
이래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진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법조인인데 지금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럼 영장 쇼핑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저한테 뭐 검찰이나 막 수사 오는데 저는 서부지법은 싫고요. 저기 중앙지법으로 제가 고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체포는 말아주세요. 저는 구속영장 뭐 적부심 뭐 이런 거 실질심사 받을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다 들어줘야 되나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까지 한 분이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앵무새처럼 또 반복을 하시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유감이고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만약에 저렇게 되면은요 앞으로는 모든 뭐 유력 정치인들이 본인의 위세를 믿고 지지자들 믿고 다 저런 식으로 해버릴 거예요. 이거는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어쨌든 법원이 발부해 준 거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이 체포영장 집행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좀 관심입니다. 지금 뭐 유혈 충돌도 우려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제 이제 여당 의원들이 국수본을 항의 방문했을 때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의 동원은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소설 같은 얘기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지금 거예요? 이제 그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는 불법이 너무나 명백하니까요. 경찰 기동대는 사법 경찰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뭐 질서 유지나 대테러 대간첩 이런 데 조직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외부에서 아마 질서 유지 정도 하지 기동대와 특공대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에 모든 이제 사법 경찰관 수사하는 마약 수사까지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를 차출하겠다. 네. 이래가지고 이게 모든 사법경찰관 수도권 끌어모아가 1,000명으로 간다 이런데요. 제 말은 이렇게 해서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공수처장이라면요. 저는 혼자 갑니다. 체포영장 들고 혼자 가서 대통령님 혼자 한번 1대1로 한번 대화를 하면서 이게 법원의 논영장인데 우리가 예우는 갖출 테니 어떻게 이렇게 좀 조사를 하십시다. 1대1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그게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면 대화를 해볼 수 있잖아. 이게 숫자가 뭐 2배 많고 3배 많고 해서 이게 유혈로 끌고 가봤자 대통령에게 체포해봤자 국격 뭐 어떻게 할 겁니까? 48조 한다. 이건 뭐 외국의 모양새만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뭐 공처장이라면 저는 혼자 갑니다. 오늘 재원을 많이 하시네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 예. 저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이런 뭐 특공대나 아니면 헬기 뭐 이런 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예, 그게 이제 관할 문제도 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경찰특공대는 경찰청 산하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청장이 판단해야 되는 건데 또 뭐 권한 대행이고 막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국가수사본부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들과 좀 다른 궤가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대테러를 하는 건데 이게 네. 위법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또 불거질 수도 있으니 그래서 다만 앞에 지금 차벽 세우고 철조망 세웠잖아요. 이런 거는 크레인 같은 거를 동원해서 뚫어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고 그런 거는 그냥 사람이 들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아무리 뭐 1,000명이 온다라고 해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최소한 하되 이제 결국은 압도적인 인원으로 간다라는 거고 결국은 경호처의 이제 수뇌부들 경호처장, 차장 이런 사람들을 체포를 하거나 지금 사실상 체포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긴급 체포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뭐가 됐든 체포를 해서 일선의 지금 직원들은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라는 거고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왜 지금 윤석열을 막아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하고 그리고 한 명씩 정 안 되면은 뜯어내서 체포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경호처 직원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경호에 투입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그 개엄할 때 얘기했죠. 이진우 사령관을 수도방위 사령관한테 야 4명이 한 명씩 국회의원 잡아넣어. 그러니까 곱하기 4 하면은 대략 1,000명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경찰의 계산은 대략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과 경찰은 아마 그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러면 경호처 직원인데 그 경호처 직원들이 좀 동요하고 있다는 건 동감하세요? 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경호처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이거는 이제 그 자기들이 맡은 직무가 현재 지금 현재도 현직 국가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게 보호하는 게 그 우리 직무에 맞다. 만약에 대통령을 그냥 순순히 내주면요. 앞으로 이게 경호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모든 경호처 지금 대부분은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게 존재 이유다.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고 계속의 MZ 뭐 동료 이거는 네네. 선전 이게 선동으로 이게 교란술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좀 악화돼서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건데 유혈 충돌이 된다면은 후폭풍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저기 윤 대통령 측도 뭐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에서요. 법에 맞는 게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그 답을 해야죠. 뭐냐? 바로 그 적법한 관할 법원에 중앙지법에 그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든지 아니면 이게 바로 기소를 해라. 그러면 이게 재판에 응해서 소명하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기자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중앙지법이나 서부나 아무데나 이게 선택적으로 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 공처법을 안 봐서 그래요. 법 제가 세 단어 알려줄게요. 공처가 관할에게 중앙지법의 창설적 관할이 있어요. 어디 전국 어디 사는 사람도 중앙지법에 다 할 수 있는 이걸 창설적 관할이 있고요. 네. 세 가지 경우 따라하는데 형소법에 의한다고 돼 있어요. 세 가지 뭐냐? 범죄지. 그다음에 증거의 소재지. 그다음에 중요한 게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 사정이 있을 때 형소법에 의한다. 그냥 형소법에 의한다 이 말은 주소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주소지 되는 게 아니고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 예를 들어 피고인이 진주교도소에 있다. 근데 서울까지 오기 힘들잖아. 이럴 때는 이 진주법원에 영장 청구한다.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처는 설명할 때 범죄지는 제가 보기에 서부가 아니에요. 국회가 저하고 남부가 더 많아요. 증거 소재도 아니에요. 그러면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중앙에는 못 가고 서부밖에 못 가는 특수한 사정이 뭔지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근데 공처가 설명을 못해. 왜? 중앙에 가면 영장 기각될 거 없고 이제까지 5번 기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에는 기각될 것 같으니까 우리 편한데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있는 서부 갑니다.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이 뭔지 법에 맞게 설명해라. 요걸 촉구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모든 피의자들이 나는 뭐 여기서 안 받을래 저기서 받을래 나는 뭐 체포 안 당하고 구속영장 받을래 니들이 가져와봐 이렇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영장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뭐 불법도 아니고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도 했겠지만은 뭐가 됐든 나온 상황이면은 거기에 응하고 체포 구속영장 적부심도 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있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게 무리한 거면은 판사가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저는 그거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였는데 뭐냐면 어제 윤곽금 석동현 변호사가 외신하고 네네. 기자회견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전까지 갈 수 네네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거를 외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우리 국가 신용 등급 좀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오늘 한국경제가 보도 보면은요. 지금 S&P하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하고 무디스하고 이메일 인터뷰했는데 혼란 길어지면은 신용 등급 하락시킬 것 같다. 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사람 가깝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외신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정말로 아무런 정말로 국가에 대한 생각은 없구나 진짜. 이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요? 헌재에서도 이거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헌재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변호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치질을 하고 있어. 선동할 오직 그 목적 하나로 지금 국가가 어떻게 되든 뭐가 되든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거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도주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여요. 그 카메라에 좀 포착된 게 있는데 이건 의도된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그 도주설이 나온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오기 한 사흘 전인가에 그 관저에서 이제 대통령 벤츠 차량, 대통령이 타는 것으로 추정되는 벤츠 차량이 나와서 저쪽에 합참의장 공관 쪽으로 간 것으로 추정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거를 안규백 의원이 이제 군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재를 과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다른 나라의 약간 뭐 독재 지도자들이 이런 방식 하잖아요. 이를테면은 김정은이 안 나오다가 건강 이상설 나오면은 딱 나와가지고 나 건재. 뭐 푸틴도 그렇고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연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동요할까봐 뭐 이런 분석은 보수 언론도 뭐 동아일보나 다 똑같이 분석을 했으니까 지지자들이 동요할까봐 이렇게 나온 거다라는 거고 저는 도주했다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차량이 빠져나간 거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동선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나갔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론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 차량뿐만이 아니고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그 산책을 하는 모습.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나온 거는 지지자들이 이제 동요 관전에 없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뭐 민주당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동요를 막기 위해서 김정은 방식으로 전격적 등장했다 뭐 이런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서정훈 변호사님 하실 말씀. 뭐 저는 대통령이 그 부당한 체포를 이렇게 피하려면요 장소를 이렇게 이전해서 투쟁해도 된다 봐요. 근데 그걸 도주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저는 된다는 건 제 생각이고 제가 알기로 관저에 있는 게 맞고요. 여기서 안규백 의원이 경호처로부터 제보받았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분열 공작이에요. 경호처를 좀 분열시켜보자. 경호처에 있는 분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경호원이 제보를 한다. 이게 경호원입니까? 이러면 이게 대통령 경호가 됩니까? 제일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분만 경호 쓰잖아요. 경호원이 제보하면 그게 경호원이냐고요. 이게 분열 공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할이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 부연하십시오. 예, 전두환 대통령이 해고록 써가지고 옛날에 뭐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기억나죠? 말씀하십시오. 예, 그때 광주에서 재판 받았거든요. 근데 방송 나와서 이걸 문제해서 제밖에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집이 광주가 아니에요. 출판사도 광주가 아니에요. 그 피해자는 관할이 없어요. 그 왜 광주냐? 서점이 책에 서점이 전국에 깔려 있는데 광주 서점에도 책이 2권 있다. 그래서 광주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어디 역사적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주소지는 연희동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정도 서울에 법원에 재판 받아야 정당성이 있지. 책이 2권 깔려 있다고 그게 관할이 광주가 생겨버리면 그러면 이게 전국에 관할 책 안 깔린 서점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경찰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한마디로 이게 뭐 자기 자랑하려고 글 올리다가 완전히 뭐 자해행위를 한 거죠. 핸드폰이 불이 날 정도로 국수본하고 하면요. 그러면 이게 국수본 공무원은 정치 중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기밀 유지예요. 기밀 유지. 근데 핸드폰이 불이 나도록 하고 해까지 했다고 하던데 이거는 이게 명백하게 불법이다. 그다음에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받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과시하려고 존재감 이분이요. 선거법으로 곧 배지가 달아날 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재산 허위 신고 부인이 그 그림 있잖아요. 이걸로 네, 지금 재판 중에 다른 있거든요. 사안이니까.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어요. 네. 근데 뭐 저는 상당히 그 당선 무효에 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그를 막 자랑하려고 나는 이게 이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러다가 이 역풍 맞아서 지금 심각한 고발까지 형사처벌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이에요. 김준일 평론가님.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좀- 메신저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어느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수사를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근데 예를 들면은 이철규 의원이나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들이 얼마 전에 이제 경찰청장 권한대행하고 국가수사본부장 찾아가가지고 뭐 네. 이제 압박을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절해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사실은 부적절한데 예를 들면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얻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언론도 할 수 있고 의원들이나 뭐 정당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건지 뭐 예를 들면은 이상식 의원이 뭐 내일 체포합시다. 뭐 이렇게 국가수사본부에 제안을 해서 국가수사본부가 그럼 내일 할게요.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이건 어느 정도는 조금 뭐 이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의 이런 치적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거는 정무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거는 부적절한. 부적절해요. 제가 보기엔. 예. 네. 일부 여당 의원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막기 위해서 관저에 재집결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 지도부는 적극적으로는 막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도 논평을 해주시면 김준일 평론가님. 김민전 의원이 어제 이제 백골단 아, 예, 뭐 그건- 이제 소개하면서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했다가 기자회견을 철회하겠다라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철회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어쨌든 법집행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맡겠다라는 거고 자경단 같은 사람들 거기가 이름이 방공청년단 산하의 백골단이에요. 방공청년단은 딱 해방위의 서북청년단 그래서 뭐 백색 테러하고 막 이런 조직들 이름이 생각이 나고 백골단은 뭐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이렇게 청바지하고 청자켓 입고 하얀색 헬멧 쓴 다음에 몽둥이로 두드러 패가지고 네. 이렇게 기동대들 경찰 기동대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아주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한다라는 게 법을 지킬 생각도 없구나라는 거고 이게 얼마나 부적절하면은 예를 들면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야당에서 뭐 이를테면은 윤석열 체포하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멧돼지 체포조를 국회에서 소개하면은 그게 적절한가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거를 인지를 못하고 아무 짓이나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큰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서정욱 변호사님, 여당 의원들 재직결하면 공수처장은 뭐 체포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처장이 판사 출신이 법 좀 봐요. 소극적 저항행위.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때리 패고 폭행이나 하면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런데 막으려고 이게 스크럼을 짜고 소극적 저항행위는 적법하다는 게 확고한 우리 법과 판례입니다. 이거는요. 옛날에 김민석 의원 수석 최고죠. 이분이 체포영장 구인영장이죠. 200명 동원해 막아가 끝내 반려가 못했는데요. 그때 집행하려는 사람이 윤곽근 특수부장이었어요. 김민석 의원도 이게 막아서 무산됐죠. 이번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주당사 들어가려니까 몇십 명이 당장 막고 있죠. 언론사 같은 데도 못하는 데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막아서 가지고 스크럼 짜고 막는 거는 아무런 게 불법 아니고 민주당이 항상 하는 짓입니다. 자기들이 김용 원장도 그러고 김민석도 그러고 제가 알기로 여러 언론사도 막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30초씩만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오르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이게 천심이 민심이 항상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항상 이게 교만한 자는 심판합니다. 이 말은 이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마치 이게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조기대선으로 교만하니까 국민들이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김준일 예, 평론가님. 일부 좀 설문 문항이 심각하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를 빼놓고 공신력 있는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리얼미터나 뭐 전국 지표조사 이런 거 보면은요 계엄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더 많이 보수가 결집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각 정당이 결집하고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조금 저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여론은 탄핵이나 이게 내란이라는 여론이 아직도 압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하고는 또 상관없이 그거는 그거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